그러니까 처음에 보셨을 때는 형태들을 봤을 때 좀 낯설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옮겨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정보는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숫자들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냥 기울일게요.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보셔도 크게 상관없는 지도예요. 자, 그러면 딱 이 부분만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인포그래픽의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포그래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제 자료 만들기 좀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참에 저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런 데이터 시각화 자료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자료들 특성상 역사적인 사건들이랑 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도 연결해서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파고들어서 읽다 보면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아서 놀랄 때가 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포그래픽은 좀 중요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고요. 황제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역사가 전개되지? 했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주축이 돼서 일으켰던 사건 중에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원정이라고 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가 그때 당시에 러시아 원정 이후에 나오는 결과물을 시각화시킨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항상 텍스트가 상단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뭔가 제목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름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뭐, 누가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읽는 법도 여기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고 계시는 이 박스는 뭘 의미한다. 보고 있는 이 원의 크기는 뭘 의미한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상단이나 아니면 하단에다가 꼭 텍스트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현재는 차트에서 주석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영문 단어가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그 자막으로 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차트들을 볼 때는 상단에 있는 이런 제목이나 텍스트 내용들부터 읽어 내려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 돼 있거나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불어거든요. 그래서 불어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잘라서 캡처해서 구글 번역에 돌려도 엔간하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용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다 아시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 이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나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토종 한국인이라 끝까지 다 읽는 습관이 좀 있는데 실제로는 미나르라고 발음합니다. 이분이 제작한 인포그래픽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원래 전공자가 아니라, 하긴 요때 전공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토목 쪽에 종사하셨던 분인데, 은퇴하시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셨어요. 책도 따로 있더라고요. 은퇴를 하고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시작은 취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제2의 인생을 이런 디자이너로 사신 거잖아요. 좀 부럽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인포그래픽이나 데이터 시각화 자료 작성하신 분들은 본업이 디자이너인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도 꽤 전에 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나이팅게일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도 간호사 분이셨고, 아마 다음에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본업이 있으면 이런 변환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차트는 어떤 이야기이냐? 사전 지식 정도만 더 추가를 해드리면,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게 시기가 좀 중요해서 언급하고 갈게요. 1812년에서 1813년에 있었던 군대 병력들의 상황을 도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의 손실 정도를 보는 그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필기체 형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지역명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찾아보니까 여기가 카우나스라고 하는 지명이고,
여기 위치상으로는 리투아니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출정을 아예 시작을 했던 게 아니고 리투아니아 지역 통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도형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역명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들, 즉 지역명은 왜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나와 있느냐? 요것들 자체가 지금 위치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지역이 요 지역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라서 텍스트들의 위치 자체도 지도의 형식을 따라가고 있다. 다만 땅의 모양을 그리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점점 갈수록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찍는 부분이 모스크바라고 하는 여기가 모스크바고요. 모스크바고 원래 종착지고 여기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작업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은 한 요 정도로만 시작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에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약간은 복잡하긴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좀 읽는 방향을 편하게 나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밝은 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셨을 때는 형태들을 봤을 때 좀 낯설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옮겨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정보는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숫자들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냥 기울일게요.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보셔도 크게 상관없는 지도예요. 자, 그러면 딱 이 부분만 볼게요. 그리고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뒤집어서 한번 봅시다. 빨간색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일단은 이런 도형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 넓은 사각형 형식의 도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실 때는 좀 잘 보일 만한 색상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도형들의 너비나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도형의 시작과 끝은 요 정도로 너비를 가지고 있네. 그런데 여기는 요 정도로의 너비를 가지고 있네. 이런 식으로 먼저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면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요 구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구간은 여기보다 좀 좁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옆에 지금 숫자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개념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편하기는 해요. 아마 지역이랑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따로 옆으로 빠진 것 같은데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42만 2천이죠. 여기서 출발하는 병력 수예요. 42만 2천이 출발했고 출발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냐면 2만 2천이 빠집니다. 아마 본 지역에서 원래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도망 정도가 아닐까. 약간 요런 좀 세련된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형태로 빠지고 나서 나머지 군인들은 또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40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죠? 42만 2천에서 2만 2천이 빠졌으니까 남은 40만이 러시아로 진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나와 있는 도형이다 보니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너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식으로 한번 쭉 가볼까요? 여기도 지금 두 갈래로 갈리죠. 그래서 메인스트림은 아직까지는 좀 넓게 자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요렇게 돼 있잖아요. 정확히는. 그래서 여기 너비랑 여기 너비랑 또 줄어들죠. 네. 이런 형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중간에 살짝 빠져있는 여기에서 6만인데 이 사람들이 저는 계속 보면서 이게 특이한 게 여기서 잠깐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검정색으로 바뀌는 이유는 제가 금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는 여기만 보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점점 줄어드는 구간만 한 번씩 확인해 가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 때문에 약간 생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생키 다이어그램이 막대의 너비를 가지고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설명하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또 줄어들다가 그러면 줄어듦의 이유는 무엇이냐? 놀랍게도 지금까지 원정과 전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어떤 전투가 있었다라는 설명은 제가 한 번도 드리지 않고 있죠. 출발 시기가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1812년에 여름에 출발을 해서 그때 전염병이 돈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안고 군대가 그 먼 거리를 가다 보니 점점 사망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제가 요거는 조사를 좀 다시 해봤었는데 직접적인 전투로 사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형태대로 알아서 조금씩 줄어들어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막대의 너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구나 정도로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모스크바가 지척인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숫자 잠깐 보시면 12만 7,100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숫자가 10만으로 줄어듭니다. 자, 27,000은 어디 갔을까요? 요때 러시아군을 만났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왜 여기 있었느냐?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전략의 승리인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구간을 지났는지 좀 헷갈리죠? 축소해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잠깐 봐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길이 여기 시작부터 여기 끝까지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 제가 러시아 원정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러시아 군들이 계속 도망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도망가고 하면서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들은 계속 이걸 따라가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마침내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서 또 27,000의 손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러시아군은 본인들 땅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폴레옹군 입장에서는 이게 승리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을 때는 자,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을 때는 10만이고요. 자, 10만의 군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시작은 몇 명이었다? 42만 2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나폴레옹이. 그런데 모스크바의 시민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진 거 이해 못한다. 승복 못한다가 돼버리면서 뭘 했냐면 보통 도시나 이런 마을 같은 것들을 점령을 하면 그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들이나 이런 것들 막 챙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최종적으로 뭘 하냐면 이거 불태워버려요.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불태워버려요. 그러면 건물들도 없어지고 식량도 없어지고 뭐 물 마실 거나 뭐 이런 것도 모두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제 지치잖아요, 확실히. 그리고 이미 굉장히 한여름을 겪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왔던 군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폴레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돌아가자. 네, 돌아가자가 되고 아까 우리 보셨던 요 인포그래픽처럼 처음 출발했던 리투아니아로 이렇게 돌아가자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 인포그래픽이 끝났느냐? 여기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요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해봤을 때는 두 개 같은 방향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10만 이게 같지? 왜 남은 사람이랑 그 사망한 병사들이랑 수가 같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좀 전체적으로 보시되 아랫부분을 같이 보셔야 돼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꺾은선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거든요.
요거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러시아 원정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그 변수가 하나 있어요. 날씨가 있어요. 정확히는 기온이에요. 러시아까지 들어왔을 때가 해당되는 연도의 8월부터 한 10월까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여름을 극복해 나가면서 왔던 케이스예요. 근데 돌아오던 시기가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기온이 이 사람들의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10만에서 출발해요. 10만으로 쓰고요. 지금부터는 까만색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색상은 한 요거 정도로 잡을까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너비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들에서 보시면 끝에 어떤 숫자를 마주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자, 같이 써볼게요. 0에 18에 8에 BRE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0도씨에다가요. 그 다음에 18일이에요. 그리고 이 글자가 10월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꺾은 선 차트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조금 더 옮겨보면 위에서 끌어내려서 보셔도 되고 밑에서 끌어올려서 보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위쪽 지점이랑 만나는 거죠. 그러면 한 요 정도의 군사를 갖고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군사들이 계속 깎여 나가죠. 여기도 줄어들고 여기도 상당히 크게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줄어들고 여기에서 조금씩 따라가다가 밑에 선이 하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만나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한번 내려서 봅시다. 아이고야. 시작이 0도일 때부터 뭔가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도고요. 그 다음에 9일이고요. 여기서 8에서 9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11월이에요. 자, 러시아는 겨울부터 혹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또 올라가 보면 막대가 한 번 더, 한층 더 줄어들죠? 그럼 여기에다가 밑으로 내려갑시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자, 이제 본격적입니다. 마이너스 21도에 14일에 자, 11월이에요. 어우, 11월부터 마이너스 21도면 정말 상당하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쭉 이제 옮겨보면 요거 되게 희한한 지점이 나와요. 여기에서 갑자기 선의 두께가 갑자기 넓어져요. 넓어질 이유가 없는데.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11도예요. 11도에서 갑자기 군사들이 늘어났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여기가 바로 그 구간입니다. 서로 만나는 지점. 이걸 저도 아직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초반에 그 사라졌던 사람들 있죠.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빠져 있었다는 걸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퇴각하는 군인들이랑 만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구간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검정색의 막대 너비가 좀 더 넓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기쁨도 잠시 늘어났다가 다시 또 확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자,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네, 마이너스 20도 자, 28일이고요. 그리고 11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줄어들게 되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막대들이 줄어드는 특정한 구간에 줄어드는 구간에 맞춰 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마이너스 24도에 1일인데 드디어 12월이 되죠. 겨울은 12월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정점을 찍죠. 마이너스 30도에 6일에 12월. 마무리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26도 7일에 12월입니다.
지금 너비가 정확하게 일자별로 늘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차트인 건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X축을 잡지 않았나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너비들은 좀 조정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온이 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왔죠. 여기 지역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마침내 들어온 걸 보니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려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마지막 지역이 만이에요. 제가 이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내용이 아니어서 그 구글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돌려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영상 형태로 바꿔서 한번 들어봤는데, 마지막에 만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나 보다. 왜냐하면 42만 2천에서 만으로 줄어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좀, 그것도 기간이 한 6개월 만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게 줄어든 군인들을 끌고 나폴레옹이 돌아오면서 유럽사회는 또 한 번 더 변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인포그래픽을 만들었던 미나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참혹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너비 요 한 줄만 보더라도 요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렇게 줄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좀 임팩트가 있었던 자료들은 거의 다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쟁과 관련된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질병과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나폴레옹으로 대표되는 이 한 사람의 아집 자체가 이런 군인들의 규모를 줄이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도 꽤 임팩트 있는 자료가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인포그래픽이나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거 완벽한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보통 차트나 이런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 이런 자료들을 만드는 것도 데이터 시각화의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막대의 너비와 이런 길이와 그리고 꺾은 선 차트와의 연결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상에서 어떤 참혹한 일들이 있었는지도 이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가지고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어느 영역에서도 통하죠. 고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데이터 시각화에서도 고전이 있다라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조금 더 설명에다가 힘을 더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차트가 있거나 특정한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자료조사와 참고한 영상들은 제가 구글 노트북 LM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그럴 리 없다는 거 아시겠지만 광고 아니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첨부한 링크 통해서도 한번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설정이나 알림 버튼 눌러주시거나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직접 검색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